마지막 주제는 조국입니다. 조국. 철이 없어도 참 너무 없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갈라치기 정치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소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광복절 열흘이 더 지났거든요. 12일, 13일 출소했죠. 그래서 지금 12일, 13일, 이제 만 13일이 됐네요. 13일이 지났는데 출소 후의 행태가 너무 참 철이 없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의 행태인지 어떤 정치 행보는 분주합니다. 24일 그저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내려갔고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정부의 비어있는 왼쪽이 되겠다. 내가 조국이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로 간다고 했으니 또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중도 보수 같잖아. 중도 보수 자리매김했으니 이제는 그 비어있는 왼쪽 좌완 투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파 본성을 극명하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5일 어저께 또 노무현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절하고 또 눈물 흘리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우화된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대하는 방식, 극우, 내란 동주 세력 이거죠. 그래서 해산해야 될 정당 이겁니다. 극우화된 국민의힘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이하로 줄이고 그 자리를 우리 조국 혁신당이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중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임과 효용이 있다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조국이 영웅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한 불모의 흥분 상태에 빠졌다. 뭔가 예기치 않은 그 어떤 그 기쁨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게 많죠. 내 앞길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됐어. 내가 다시 정치를 하게 됐어. 나는 그 2년 선고 받고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나 어떻게 살면 될까 기대를 했는데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받았어. 야, 정말 내 앞에 환히 열린 거 아니야? 그리고 조국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 이 열렬한 인파를 봐. 물론 저 팬덤들을 향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불모의 흥분 상태 빠졌는데 거기서 뭐가 싹이 자라지 않아. 불모의 흥분 상태.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같이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시장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의 핵심 대통령 다음으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출직 자리 서울시장에 조국한테 준다. 이렇게 자기 정치하고 다니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로 다니는 사람한테 준다.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부산시장 안 되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장 해수부 장관 국회의원직을 내어놓고 해수부 장관까지 간 거는 부산시장 하겠다고 간 건데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를 갖고 있던 인천 계양을 왕의 자리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치고 서치고 성동격서 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구설을 뿌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국이 참 이게 좀 그냥 보아넘기기 좀 어려운 눈꼴 사나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갈라치기 정치를 하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중에 조국이 분명히 그 1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2019년도 조국 사태 때 그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 진영이 완전히 양분됐어요. 많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과 결렬 선언을 합니다. 진보 진영의 양분. 그리고 국민을 또 양극화시켰잖아요. 그런 책임,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자기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사태들인데 그에 대해서 일말의 자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쫙 빠졌잖아요. 대통령의 조국 사면,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져가지고 7%, 5% 그래가지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12%포인트가 빠졌잖아요. 2주 사이에. 지금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51%입니다. 지난주에 0.3%포인트인가 살짝, 반등도 아니에요. 약보합, 강보합 상태에서 그쳐가지고 역시 51%에 머무르고 있어요.
한때 70% 근접했던 지지율이 그 국정 지지율 쭉쭉 빠지고 여권 지지율 쭉쭉 빠지는데 여당 지지율 빠지는데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지지율이 빠지는데 여권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빠지는데 나만 조국 뭐 사면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n분의 1의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죠. 조국 사태 때문에 2030 청년, 특히 남성층, 2030의 청년들, 예, 남성층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공정성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이들을 어떻게,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뭐 2번, 3번, 몇 번 사과한다고 지지가 회복되겠습니까?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 번도 제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얘기,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지지가 회복되겠어요?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30 일부 남성들이 극우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이 극우화되어 있는 것을 극복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2030 남성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30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소위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 괜찮은 여성표 안고 가겠다. 갈라치기 하겠다.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2030 남성표 구별하지 않겠다. 너희들 갈 테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정치. 정치의 본령은 통합입니다. 정치의 가장 큰 과제. 국민 통합이에요. 경제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도 있고 많은데 역시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갈라치기 정치로 해서 뭘 해보겠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나 배지 달아보겠다? 서울시장 돼보겠다? 안 되죠. 저는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다. 조국 내가 극좌다. 내가 종북 좌파다 또는 극좌다 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면 또는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층 개딸들 그다음에 정청래 청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극좌다라고 조국이 인정하면 나 일부 저 우파의 극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좌가 없어. 그냥 진보야. 근데 여기는 우파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세력이 극우야. 그 일부가 국민의 40%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극우가. 얘기가 됩니까? 저는 막말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라치기 정치의 전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틀 동안 만난 민주당 A 의원이 조국은 철이 없습니다. 차마 이 얘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수도권 의원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락에 대한 일만의 미안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민주당 B 의원. 조국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사태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는 이금 상공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의 입시 비리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꽤 됐어요. 한 7년 됐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일어난 그 직후에 한 6년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케이스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입니다. 그 입시 비리 사건으로 그 교내 입시 비리 사건으로 그 쌍둥이 자매를 이제 우수한 성적을 해서 만들어가기에 입시 비리를 치렀죠. 그것이 발각이 됐고 자매들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물론 거기서 퇴직당했고 3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주해 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주유소 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이들은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쳐다보고 거의 폐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조국 가족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느닷없이 정치에 복귀해서 지금 불모의 흥분 상태에 빠져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2030 남성 욕이나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정경심 부인은 그 일 이후로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딸 조미는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같은 입시 비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 유권 사면 무권 만기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조국은 결국은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 범여권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도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국이 이렇게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철없는 짓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커플링 효과예요. 너무 이른
조국 사면의 효과가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감옥에 있던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이것은 교정의 실패고 정치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